자, 허가의 특례, 건축 신고입니다. 원래는 건축 대수선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한 거면 경미한 건축 대수선이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건축 신고. 자,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건축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건 항상 생활과 소규모라 그랬죠? 갑니다. 첫 번째.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하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소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연장. 착수기간은 무조건 되고 연장하는 건 몇 년이라고요? 1년. 자, 첫 번째가 생활과 관련된 거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죽으면 되죠. 증축, 개축, 재축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다 죽으면 되죠. 이런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생활과 관련된 거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다만 지구 단위계획 구역 있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 그 다음에 붕괴 위험 지역에 있는 경우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3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뭐요? 대수선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신고하면 되고요. 4번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뒤에 1번부터 6번까지 보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수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뭐 하는 거? 수선. 기둥보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해서 바닥벽을 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뭐 하는 거예요? 수선하는 대수선은 생활과 관련된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이번에는 소규모 건축물이에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미만이다.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건축물의 높이를 몇 메타 이하?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은 소규모 증축.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공업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뭐라 그랬죠? 오이 공장이라고 그랬죠?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다. 뭐만 하라고요? 신고. 자, 이번에는 공용 건축물의 특례입니다. 공용 건축물이란 국가 지자체가 건축 대수선하는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미리 허가권자와 뭐만 하면 협의하면 허가받은 거 신고한 것으로 본다. 얘는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알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 옆에 보면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나오죠? 허가받은 거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뭐 받고? 허가. 신고한 거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뭐 받으라고요? 그래요, 그 얘기고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페이지 409페이지에 보면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있죠? 이번에 이것도 공부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의 용도 규모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법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인하고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 및 건축 허가에 의해서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복합 일괄협의회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개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일,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이내에 개최하는 거고요. 따라서 개최하기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개최 사실을 행정기관 및 행정부서에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통보. 그러면 의견 제출 보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5일 안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제출. 넘기세요. 이번에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에요.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공사 현장의 미관이나 안전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못 믿으니까 허가권자는 줄급니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그 건축물의 아래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줄급니다.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밑에 건축 공사비의 몇 퍼센트?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개선명령입니다. 허가권자는 공사 현장이 방치돼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니은번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이번에는 가설건축물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거기다 줄거 놓으면 되고요. 여기에서 가설건축물을 뭐 하려는 자는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받으라고요? 허가. 그 다음에 1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4층 이상이면 허가 내준다고 안 내준다고요? 안 내주고. 몇 층 이하야 되고? 3층 이하. 디귿번에 A번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죠.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되죠. 공동주택 등과 같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축조입니다. 축조 신고 대상은 공작물이죠. 재복구 흥행 전람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좀 전에 배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 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아닌 곳에서 축조되는 가설 건축물은 다 공작물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용도가 어떤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재복구용이든 흥행용이든 전람회용이든 공사용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다 공작물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하고 축조 신고한 후 뭐하라는 거예요? 착공해라. 넘기세요.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도 몇 년 이내다? 3년 이내. 다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 있죠?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해당 공사의 언제까지요? 완료일.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완료일까지 기간으로 하고요. 존치 기간의 연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존치 기간 만료일이라든지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장합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까지요? 7일 전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신고. 넘기세요. 417페이지.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로 가면 건축사에 의한 설계 나오죠? 이거 얘네들은 뭐를 첨부해야 되니까? 설계 도서를 첨부해야 되니까 설계를 누가 하라는 거예요? 건축사. 갑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거기다 줄을 딱 거놓으면 돼요. 그러면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 있죠? 이런 건축물의 설계는 누가 하라는 거예요? 건축사가 하라는 거예요. 됐죠?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신고 대상인데 1번, 2번이요. 즉 바닥 면적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있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행위잖아요. 근데 얘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사가 설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넘기세요. 착공신고입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이라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 공사를 뭐 하기 전에? 착수하기 전, 거기에다 줄이면 돼요. 착수하기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착공신고라 그래요. 자, 착공하기, 착수하기 뭐 전까지만 뭐 하면 돼요? 착공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시공, 감리 뭐 이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났다면 421페이지 사용 승인의 신청입니다. 건축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뭐 하면? 완료. 거기다 줄이면 돼요. 완료. 단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뭐 한대요? 포함. 그러면 동별로 이런 얘기네요. 한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에다 동그라미 완료 보고서와 불형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도서 완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완료도서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불형이 정하는 기간 안에 며칠 내래요? 7일 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뭐 하고요? 검사를 실시해라. 줄긋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뭐 해주라는 거예요? 교부해라. 건축물의 사용 시기 갑니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원칙 사용 승인 받은 후 써라 이런 얘기죠. 근데 예외에 미리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번 허가권자가 7일 안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질 끝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임시 사용 승인 갑니다. 신청.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뭐 해주라고요? 제출하면 되더라. 옆에 임시사용 승인 기간입니다.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2년. 근데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연장도 할 수 있다.
있을까? 넘기세요. 건축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설비를 건축 법령의 규정에 뭐하도록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관리자. 자, 옆에 철거 멸실 신고 갑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뭐 하려면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며칠 전? 3일 전. 거기다 죽으면 되죠. 3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라고요? 신고. 이번에는 멸실한 거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서 뭐 되면? 멸실되면 멸실 후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뭐 하면 돼요? 신고. 넘기세요. 건축지도원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시장군수구청장 죽으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줄급니다.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뭐하고 예방, 그리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 지도 줄구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시군구에 건축지도원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정한다. 그러면 건축지도원이 하는 업무는 뭐라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한다 이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도원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건축물 대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죽으시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에? 건축물 대장 줄것이고 대장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뭐를?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보관해라. 등기 촉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등록은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신규 등록은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돼요. 넘기세요. 428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입니다. 이제 대지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건축물의 안전이에요. 대지 안전입니다. 대지는 인접한 무슨 면? 도로면. 동그라미.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무슨 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요? 도로면. 습지 매립지. 습한 토지나 쓰레기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 그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해라. 옹벽의 높이가 몇 메타 이상이면 2m 이상이면 옹벽 자체를 무슨 구조로 하라고요? 콘크리트 구조로 해라. 3번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요? 여기에서 이해 못하는 게 1번 정도인데 1번 좀 설명해 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별로 시험 문제도 안 나오는데 궁금해요.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안 외우고 이런 거 궁금해 하더라고. 자, 성토, 절토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대지를 조성합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조성한다고요? 여기다 대지를 조성해요. 됐죠? 그럼 여기 성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근데 이 경사도 있어요, 없어요? 이 경사도가 1대 1.5, 45도 이상이면. 여기가 45도 이상이고, 자, 여기에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1m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대지 조성했을 때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럼 여기에다 뭐 설치하라는 거예요? 옹벽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1m가 아니라 2m 이상이 되면 옹벽 자체를 튼튼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옹벽 자체를 무슨 구조로 하라고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는 거 보셨죠? 예. 그리고 콘크리트 거기 보면 여기에다 구멍 뻥뻥뻥 뚫어놨어요, 안 뚫어놨어요? 왜 뚫어놓은 거예요? 그 배수하느라고요. 그러니까 배수시설이나 지지대 외의 구조물은 옹벽의 외벽면에 튀어나오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3번. 대지 안에 뭐 해야 돼요? 조경. 환경도 좋게 가져야 되니까. 자,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그냥 그거만 외우면 돼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네, 너무 쉬운 거.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인 공장. 그쵸? 그 다음에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에 공장. 여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축사예요. 가설 건축물이에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이응번.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무슨 시설이요? 물류시설에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못 된다고요?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옥상 적용까지 한번 가보죠. 옥상, 건축물의 옥상에 장관님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줄겁니다. 옥상 부분 적용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대지의 적용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됐죠? 이게 간평에서는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됐나요? 그거 모르고 그 앞에 거 잘 외워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공개공지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줄그시고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줄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일준, 상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대상 건축물 갑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근데 농산물 유통시설은 뭐 된다고요? 제외. 운수시설이면 무슨 용이고요? 여객용.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줄급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거예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공개공지 설치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 위락시설하고 운동시설은 해당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알면 되겠고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줄급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이 경우 조경 면적하고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되고요.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정도 알면 되죠.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공개공지 안에 꼭 뭐 해주라는 거예요? 설치해줘라. 법률 적용에 관합니다.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했다면 다음의 범위 안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일정 규정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완화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적률. 동그라미 치면 돼요. 용적률하고 높이 기준. 몇 점 몇 배? 1.2배. 공개공지의 활용가죠.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알면 돼요. 자, 이번에는 도로예요. 중요합니다. 도로란 뭐가 가능해야 된다? 보행, 자동차 통행, 그리고 너비는 얼마 이상이면 된다? 4m 이상의 도로면 뭐라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무슨 도로까지 포함한다? 예정도로. 기억번, 관계법령이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예외,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이라면 너비가 얼마 이상만 돼도 3m 이상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넘기세요.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폭은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이상, 35m 이상이면 그거 하나 알아둘까요? 35m 이상이면 얼마 이상이면 6m 이상이면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에요.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 거기다 죽으면 돼. 지정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밑에 이해관계인의 뭘 얻으라고요? 동의.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줄겁니다.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산대요. 그러면 동의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더라.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도로의 폐지 변경입니다.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에다 줄거시고요.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뭐를 얻으라는 거예요? 동의. 거기다만 줄거면 되죠. 그러면 지정 공고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어야죠. 근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뭘 얻어야 돼요? 동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번에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얼마 이상을 2m 이상이 도로에 모아야 된다고요? 접해. 이 접도음은 다만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더라. 즉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접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강화 규정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이라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몇 메타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이상을 접해라? 4m 이상을 접해라. 건축선이에요. 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이다. 따라서 원칙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에 뭐로 한다고요? 경계선. 넘기세요.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입니다.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무슨 선에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에 얼마씩?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 뭐가 된다고요? 건축선. 다만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다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의 어디에서?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건축선. 가각전제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옆에 디귿번 한번 가보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별도 지정 건축선 있죠? 그건 좀 알아둬요. A번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죽으면 돼요. 시가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 동그라미.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별도 지정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넘기세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에요. 건축물과 담장은 원칙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이하?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 정도 알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구조 내력입니다.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번 가보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거기다 줄자 걸으면 돼요. 경우에는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뭐 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구조,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자는 누구고요? 설계자고. 자,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는 경우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네, 2번. 자, 위 1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서 읽어봐요.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줘야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됐나요? 첫 번째, 몇 층 이상인 건축물? 몇 층이요? 2층 이상인 건축물. 개정된 거죠? 그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는요?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는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기둥 거리죠? 이건 얼마 이상이요? 10m 이상인 건축물. 외우세요, 그렇게. 자,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거실은 됐고, 피난시설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직통계단 갑니다.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무슨 계단을? 직통계단을 즐겁니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무슨 거리가? 보행거리가 몇 메타 이하가 되도록?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원칙이죠.
근데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제리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그쵸? 내화 구조 불연제로 돼 있으니까 불나도 잘 안 타겠죠? 그러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보행거리가 얼마 이하?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어요.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라면 고층 이상이니까 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화 구조로 돼 있어도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요? 40m 이하. 디귿번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난층 외층이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서는 하나만 알아두면 질 아래 5번, 박스에 5번. 지하층인데 그 층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있죠? 지하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났어요. 지하층이다 보니까 불이 났어요. 지하층에서. 그러면 지상으로 빨리 피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좀 힘들죠? 그러니까 몇 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최소한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예요. 2개소 이상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할 게 1번. 1번 비교해 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공연장, 종교집회장 됐어요? 됐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뭐라고요? 공연장, 종교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 그 층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럼 1번은 무슨 얘기냐면 지상층인데 1번은 무슨 층인데요? 지상층인데 용도가 정신없는 용도예요. 무슨 용도라고요? 무슨 용도라고요? 누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공연본이라고 은혜반이라고 술 먹니라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고수덮친이라고 장례식장 가서 고수덮치잖아요. 울지는 않고 그거 아니라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불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없다가 불나면 불이 가까이 왔을 때 그제서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직통계단을 몇 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설치해라. 근데 지하층이라면 용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예요. 지하층 자체가 불나면 피난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되고 직통계단을 몇 개소 이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래요. 자, 이번에는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해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뭐 하라는 거예요? 설치해라.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맞죠? 몇 개소 이상을 설치하면 돼요? 1개소 이상. 자, 옥상광장 갑니다.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 거기다 줄 그으면 돼요.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줄 겁니다. 높이 1.2m 이상의 뭘 설치하라고요? 난간. 왜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쵸? 예. 넘기세요. 자, 옥상광장입니다. 몇 층 이상인 층이? 5층 이상인 층이에요. 거기다 줄 그으면 돼요. 5층 이상인 층이 좀 전에 읽었던 정신없는 층, 용도 있죠? 5층 이상인 층이 정신없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면 불나면 뭐 나면요? 불났어요? 불났죠? 그러면 2개소 이상의 지금 직통계단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까이 와갖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거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왕창 빠져나가려면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옥상에다가. 옥상으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옥상에 뭘 설치하라는 거예요? 광장 설치하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옥상 광장이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5층 이상인 층에 정신없는 용도로 쓸 때 피난 용도로 쓰도록 옥상에다 광장 설치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불났으면 부랴부랴 옥상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쵸?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만 뚝 떨어져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옥상 광장에는 높이 1.2m 이상이 되는 뭐를 설치하라고? 난간을 설치하라고 좀 전에 배운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번에는 헬리포트예요.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 11, 거기다 적으면 돼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거기다 적으셔야 돼요.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됐어요? 근데 그 건축물이 1번 평지붕으로 되어 있다면 뭐로 되어 있다면요? 평지붕으로 되어 있다면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그 옥상에다 설치해야 되고요. 됐나요? 만약에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다면 경사지붕 아래에 뭘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대피 공간을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H자 써놓고 헬리포트를 모른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얘기죠. 이거예요. H자 써놓고 헬리포트를 모른다. 그쵸? 이거죠. 11층 이상인 층의 건축물에 그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이잖아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여기가 평지붕이죠? 평지붕이면 거기에다 뭐 설치하라고요? 이게 H자 써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뭐라고요? 헬리포트. 근데 만약에 이게 경사진 지붕으로 돼 있다면 헬리포트 설치 못 하겠죠? 자, 이 지붕 아래에다가 대피 공간 설치하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하나 외우면 되네. H자 써놓고 뭘 모른다? 헬리포트를 모른다. 됐어요? 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써놓고 이거 모르면. 됐죠? 자, 그 정도만 공부하겠어요. 나머지는 해도 잘 모를 것 같고요. 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승강기 갑니다. 자, 444페이지 보면 승용 승강기 나와요? 자, 한 가지만 가는 거예요. 건축주는 몇 층 이상? 줄 그으시고 6층 이상으로서 동시죠.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만 알면 돼요. 됐죠? 예. 단 딱 6층인 건축물인데 딱 몇 층인 건축물인데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에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비상용 승강기 설치 나오죠? 기준만 알면 돼요. 높이 얼마를 초과하는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됐나요? 다만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했다면 비상용 승강기 별도로 설치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박스 밑에 2번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 줘야 되겠죠? 이거 뭐 상식 아닙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이에요. 갑니다. 대지가 뭐가요?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 줄 그시면 되고요. 대지에 어디가 속하는 과반 동그라미 치면 되죠.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이 동그라미 치면 되죠. 무슨 지구?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요. 그러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 줄 그으면 되죠.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고요. 하나의 건축물이죠. 방화지구와 그 외 지구에 걸치면 그 전부, 그러면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뭐로 되어 있다면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각각 적용하라는 거죠. 대지가 뭐가요? 대지가 무슨 지역하고 녹지 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찾았죠?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 방화지구에 걸치면 위 2 또는 3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라는 거죠.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가 다른지 비교하면 돼요. 1번하고 2번만 다르죠? 자, 그거를 좀 잘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계법에서 배웠죠? 그 규정을 적용하는 건데 건축법에서는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역시 용적률의 최대 한도도 국계법에서 배웠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지의 분할 제한이에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있는에 동남시고 있는 대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죠. 외워야 돼요.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이에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접하는 길이가 2m에 미달되는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건폐율 용적률 위반하는 분할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대지 안에 공지에 위반하는 분할하면 안 되고. 건축물의 높이 규제에 위반되는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써놓을까요? 건축선 써놓고요. 무슨 선이요? 우리 아까 건축선 배웠죠? 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대지의 분할 제한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그거 하나 알아두라고. 뭐에 관련된 거? 건축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써줄까요? 대지 안의 조경.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의 분할 제한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됐어요? 그 문제 내면 거의 다 틀려요. 건축선에 위배되는 분할할 수 없다. O예요, X예요? X라고요. 대지 안에 조경의 규정에 위배되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 O예요, X예요? X죠. 설명이 필요한가요? 알 수 있나요? 배웠는데. 모르죠? 건축선이 뭐예요? 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 한계선, 이게 건축선이죠? 대지를 분할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거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지는 이거를 분할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쵸? 에? 건축선은 얘와의 경계선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선 규정을 위배하는 분할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쵸? 생각을 좀 하면 쉬운 건데. 대지 안에 공지는 이거예요.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 있어요, 없어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까 배웠잖아. 여기에다가 적용하라는 거죠? 됐어요?
주로 조경은요, 한 10%, 대지 면적의 한 10% 정도에서 해요. 맞아요? 그러면 200제곱미터면 한 이 정도 조경합니다. 맞아요? 조경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됐어요? 분할했어요. 분할하면 이 조경 면적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지가 않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지 안의 조경은 분할 제한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에휴, 너무 상식적인 거. 좀만 생각하면. 됐나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안 할게요.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됐죠? 예. 넘기세요. 이번에는 건축물에 뭐가 나와요? 높이 제한이 나와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